법령이 성립요건, 법령이 유효요건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법령이 16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이 말이 나와 있죠. 유효요건 다른 표현은 뭐예요? 효력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는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이라는 건 뭐예요? 공통된 성립요건 또는 반드시 요구되는 성립요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반드시 요구되는 성립요건. 이 말 맨 처음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법률행위 성립요건 그러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라는 말이 아직도 가닥이 안 잡히신 분은 법률행위 그러지만 법률행위 가운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는 뭐다? 계약이다. 그럼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계약의 성립요건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관계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매는 어떻게 해야 성립돼요?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우리 저 뒤에 보면 계약의 성립요건에서 똑같이 나온다니까 이 말이. 법률행위 가운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는 뭐니까? 계약이니까. 자 보세요. 203쪽 보세요. 203쪽 보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자 계약의 성립요건 그래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 내용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우리는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 모든 법령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성립요건은 뭐냐? 그럼 법령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거든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계약 가운데 사인과 사인 사이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약은 뭐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약. 무슨 계약? 매매계약이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도인, 매수인 뭐가 존재할 것? 당사자가 존재할 것. 그죠? 당사자가 있어야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얼굴만 쳐다보다고 계약 성립돼요? 사겠다, 팔겠다 뭐예요?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근데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인데 계약이라면 하나만의 의사표시 갖고 돼요? 합의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합의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은 우리 공부하셨죠? 취소, 추인, 상계, 면제, 해제 이런 건 뭐다? 상대방이 있는다는 느낌이죠. 그럼 취소나 추인이나 상계, 해제 같은 경우는 뭐만 있어도 돼요?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어도 돼요. 일방적 의사표시. 근데 계약이라면 뭐예요? 합의되는 의사표시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가 뭐냐에 따라서 하나만의 의사표시냐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냐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매매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목적, 내용이 존재할 거예요. 여기서 목적, 내용이라는 말은요. 주의할 점은 여기서 목적, 내용이라는 것은 그 법률행위에서 당사자가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가 존재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가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는 뭐냐? 그 내용이 존재할 것이 요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법령에서. 그래서 보세요. 어떤 법령이 됐든 이 세 가지 없이는 법령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취소도 법령이거든요. 취소가 성립되려면 뭐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뭘 취소할 건지, 그죠? 취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유언을 한다 그러면 유언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유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유언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뭐예요? 설립자가 있어야 되고 설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뭐 때문에 설립하느냐. 설립, 목적,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법령에는 이 세 가지 없이는 법령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결여가 돼도 이때는 무효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불성립이다. 이때는 어느 하나만 결여가 되어도 이때는 불성립이에요. 성립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모든 법령에 반드시 요구되는 성립 요건이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참 이게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인데 민법을 뭐 그러니까 거의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공부했다는 분들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면 이 기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문제 뻥뻥 떨어져요. 자,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결여되어도 무효이다. 맞았다고 그래요. 무효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불성립입니다. 그래서 불성립과 무효는 다르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성립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는 특별 유효요건이 있잖아요.
특별 성립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법령이든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요구가 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예가 요식행위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식행위라는 건 뭐예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해요. 이 세 가지만 갖고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유언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만 유언이라는 법률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유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요식행위라고 해서 뭐가 필요하다? 증인의 참여나 증서의 작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야 유언으로서의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유언으로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요. 보세요. 유언자가 우리가 말하면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썼다 주었다. 썼다 주었다. 언제 성립되는 걸로 볼 거 아니에요. 그 명백성 어느 시점에 성립되는가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증인의 참여, 증서의 작성이 요구됩니다. 그 소리예요. 자 보세요. 법인의 설립에도 자 어떤 사람이 김밥 할머니가 50억을 출연해서 장학재단 법인을 설립한다 그랬대요. 그럼 설립자가 존재하고 설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설립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법인은 언제 설립되는 것으로 보냐. 이 세 가지 외에 뭐가 필요하다? 설립 등기가 필요하더라. 설립 등기를 갖춘 때 비로소 법인은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혼인이다, 입양이다, 인지다, 이혼이다. 이건 언제 성립되는 것으로 보면 돼요? 신고를 해야. 혼인 신고를 해야. 입양 신고를 해야. 그래야 양부자 관계가 성립이 된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수표엄행위는 뭐가 필요하다? 수표엄행위로서 성립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명란리를 해야 된다.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외에 아시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골치 아픈 게 나오죠. 요물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외에 뭐가 필요하다? 요물 뭐가 필요해요? 일정한 급부가 필요하대요. 요물 이 세 가지만 갖고 안 된대요. 그래서 요물계약에 뭐가 있대요? 우리는 낙성계약, 요물계약 아직 공부하셨나요? 우리는 계약에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있어요. 자, 요물계약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대요. 여자와 관련 있는 계약이다. 요물. 자, 우리는 14종의 전형계약이 있다는 건 들어보셨죠? 그죠? 매매, 교환, 임대차, 도고, 고용, 우임, 화해, 조합 14종의 전형계약이 있어요. 14종의 전형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전에 아까 그랬잖아요. 법률행위 그러지만 법령행위 가운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법령행위는 뭐다?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계약 가운데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형의 계약으로서 우리 민법전에 14가지를 민법전에 규정해 놓고 있어요.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무슨 계약? 전형계약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14가지 가운데 13가지 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은 뭐냐? 성약과 승낙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 성약과 승낙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성계약은 우리가 보세요.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약이 먼저 이루어지겠어요? 승낙이 먼저 이루어지겠어요? 청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승낙은 나중에 오겠죠? 그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자, 청약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낙성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뭐만 있으면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매매계약 뭐예요? 내가 얼마에 팔겠다. 좋다. 내가 얼마에 사겠다.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이에요.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인데 요물계약은 우리 민법의 14종의 계약 가운데 현상광고가 있어요. 현상광고는요. 계약의 당사자는 광고주와 응모자잖아요. 그죠? 그럼 현상광고라는 것은 이건 말로만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현상광고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현상 퀴즈를 낸다. 신춘문예를 공부한다. 들어보셨죠? 신춘문예를 공부하거나 현상 퀴즈를 낸다. 이게 현상 광고예요. 그러면 광고주가 지정한 행위를 응모자가 뭐예요? 응모를 함으로써 하면 그러니까 현상 광고는 합의만 갖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광고주가 지정한 행위에 완료가 있어야 된다. 지금 뭐를 해야 된다? 응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모를. 그죠? 합의만 갖고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럼 응모를 하면 광고주는 어떻게 하든가요? 모든 응모자에게 대가를 지불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추첨을 통해서 대가를 지급하거나 심사를 통해서 대가를 지급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상광고는 응모해야 성립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무슨 계약? 합의 외에 뭐가 필요하다? 일정한 급부가 필요하다. 자, 청약과 승낙의 합의 외에 일정한 급부가 필요하다. 이런 계약을 우리는 요물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합의만 가고 성립되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물계약에서는 당사자 의사 없이 목적 외에 우리가 광고주가 일정한 급부, 자, 일정한 급부를 그 계약의 성립 요건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텔레비에 보니까 다음은 1등 추첨이 있겠습니다. 북소리가 막 날 때 응모도 안 한 사람이 가슴 떨릴 일이 있어요. 그죠? 응모로 해야 성립되는 계약이에요. 현상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 계약은 왜 요물 계약일까요? 계약금 계약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계약금 계약은 뭐가 자유롭다? 해제가 자유로워요. 왜? 계약금을 준 쪽에서는 뭐예요? 포기함으로써. 받은 쪽에서는 뭐예요? 배액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금 계약은 해제가 자유롭거든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얼마를 주기로 받기로 합의했다.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이러면 이루어져요? 자, 주고받기로 합의해야 이루어집니까? 주고받아야 이루어집니까? 합의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주고받아야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그래야 주고받은 금액에 대해서 포기함으로써 배액 상환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요물계약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정한 급부가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이걸 암기하시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이해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런 요건, 자 우리가 계약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 법령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 당사자 의사 없이 목적 세 가지가 있어야 성립되지. 이거 가운데 어느 하나만 결여가 되어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뭐라고 출제가 된 줄 아십니까? 증인의 참여나 증서의 작성이 없는 유언은 무효이다. OX, X입니다. 증인의 참여나 증서의 작성이 없는 유언은 무효이다가 아니라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얘기예요. 성립 요건이 결여됐을 때는 뭐다? 불성립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성립된 법령이가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그러니까 이 유효 요건이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해서 따지는 거예요? 성립을 전제로 따지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됐으면 이건 불성립이고, 그럼 일단 성립된 법령이가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는 뭐가 있을 것? 능력이 있을 것. 법률행위의 당사자에는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 매수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당사자에게는 능력이 있을 거. 그러면 이건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은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으로 구분이 되더라. 사람의 능력은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으로 구분이 돼요. 그럼 권리 능력이라는 걸 뭔 줄 아십니까?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 능력은 언제로부터 언제까지? 출생으로부터. 자, 권리 능력은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생존하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생존하는 동안. 근데 생존하는 동안은 언제? 우리 살아 숨쉬는 자연이라면 출생으로부터 사망 시까지 기본적으로 권리 능력을 갖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권리 능력이에요. 우리 권리가 뭐예요? 권리.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재산권도 있고 가족권도 있고 인격권도 있고 그죠? 사원권도 있고 이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살아 숨쉬고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이건 뭐라 그래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해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이걸 자신의 행위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갓난아기라든가 백치라든가 그죠? 이런 경우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정신병력. 근데 이런 의사 능력은요. 우리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명문 규정이 없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우리처럼 멀쩡한 사람도 의사 능력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의사 능력이 없어요. 만취 상태에 빠졌거나, 그죠? 필링 끊어졌다 소리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는 멀쩡하다 술값 낼 때쯤 되면 의사 능력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도 의사 능력이 없을 수가 있죠? 어떤 분은 강의실에서도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수면 상태에 빠져있다. 그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 그럼 이런 의사 능력도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령에는 뭐다? 절대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 무효. 그죠? 근데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단독으로 이런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래요? 행위 능력이라고.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계약이다 뭐다 이런 법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위 능력은 우리 민법이 객관적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 몇 세? 지금 현재는 만 20세인데 19세로 낮춘다는 개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 20세를 성년이라고 그래서 성년에 달하면 행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멍청하든 똑똑하든 성년에 달하기만 하면 행위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이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무능력자라고 해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무능력자에는 몇 가지가 있대요. 우리 민법상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만 20세 미만의 자 뭐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능력자라고 해요. 근데 이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요, 가정법원에 뭐가 있어요? 선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선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냥 한정치산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바로 옆에 지금 무능력자 제도는 아 있잖아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무능력자라는 것은 공법에도 나오고 등기법, 지적법에도 나올 수가 있고, 그죠? 어디? 저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무능력자라는 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에 이 사람 한정치산 선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한정치산자가 되고 금치산자가 되는데, 이때 그 요건은요, 한정치산 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심신박약의 상태에 빠져있다. 심신박약이라는 건 뭐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 소리예요. 어떤 때는 멀쩡하다가 어떤 때는 아주 정신 나간 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한정치산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또는 낭비자다. 낭비자라는 것은 재산의 낭비로 나머지 가족들을 곤궁케 할 염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요즘은 신용카드 막 제멋대로 남발해가지고 그 부모가 물어주느라고 정신없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경우 한정치산 선고를 하면 어떤 결과가 돼요? 무능력자가 되니까 선고 이후에 그런 행위를 했더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금치산자는 뭐예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져있다. 백치 상태에 빠져있다. 뭐 백치다, 심신상실의 상태다. 이거 왜 표시나죠? 그죠? 보면 왜 늘 행복한 표정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금치산 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백치라고 해서 무능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백치라 할지라도 가정법원은 또 뭐가 있어야? 선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이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보세요.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고 사법시험에도 출제가 됐는데